만든 이름입니다. 그 순이를 등장시키는 것도 내가 처음에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여가 순이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완전히 일치됐을 때는 순이가 정반대되는 생각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순이가 등장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 균형이 또 흔들려야 해요. 음? 지적 균형을 흔들어야 된답니다. 지적 균형을 잃게 만든다 이 말이지. 지적 균형을 잃게 만든다. 아주 만점입니다. 지적 균형을 잃게 만들므로써 인간은 사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사고하느냐면 지적 균형을 잃었을 때 사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방법은요, 내가 늘 말한다, 순위를 등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순위를 등장시킴으로써 정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A라는 생각을 내놨으면 그렇지 않다 하고, 나는 B라고 생각한다, 이유가 이렇다 하고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대체 그러네 하고 순이의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다 하고 또 순이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논리를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순이를 설득시켜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를 제시해야 되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순이를 등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순이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었을 때는요, 순이를 등장시키는 것.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교재 연구를 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순이를 등장시키고 순이로 하여금 이런 논리를 제기하도록 해야 쓰겠다, 미리 딱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것이 교재 연구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건조대가 선택된 이유는 더운 날씨라고 했죠. 더운 날씨. 더운 날씨, 그러니까 기온이 높단 말이죠. 높은데 어느 정도 높냐? 사람이 살기가 매우 불편할 정도로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거, 순위가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사람은 그 1년 내내 더워서 살기 어렵고 사막도 많고 매우 살기 불편한 곳인데 그것을 선택할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순위가 논리를 전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반론을 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토론 과정에서 인간은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토론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 했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순위가 그렇게 논리를 폈을 때에 반론을 할 것입니다. 주로 반론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1년 내내 덥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택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순위의 논리에 대해서 반론을 펴왔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반론하겠습니까? 더워도 더운 날씨여도 물이 있으니까 그 더운 거를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밤에 추운데 밤에 너무 춥지 않는 기후로 가려면 온대 기후는 좀 마땅치 않다. 너무 낮아져 버리면 얼어죽거나. 건조 기후는 더운 대신에 햇빛만 가리면 그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으니 이렇게 그늘이 들게끔 주거 시설을 만들면 그 뜨거운 열을 잘 이겨내지 않을까. 살기에는 더 낫다. 물이 있으니. 여기서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다 그 발표하는 어린이에게는 매우 소중하다고 말이죠. 어째서 그러냐면은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생각과 비교 사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지 우리가 존중돼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있음으로써 나는 사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비교 사고가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비교 사고 안 돼. 예.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절대로 부정당하거나 비난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매우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주 핵심이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지적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나올 때까지 선생님들은 이제 계속해서 선생님은 자극을 주면서 했었죠. 무엇이냐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결국은 안 주면 나올 줄 알아. 그러니까 다시 가는 거다. 네. 못 앉아. 이것을 보고 생각한 거 없습니까? 옷을 안 입었어요. 이건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네. 옛날 사람들이 벌거벗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오케이. 이 벌거벗고 산 것과 아까 얘기한 그곳이 선택된 것과 관련이 어떻게 있을까요? 의복이 없으니 1년 내내 1년 내내 덥다는 것은 밤, 낮 할 것 없이 덥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벌겁고 사는 사람한테 무엇이 절대로 필요하겠습니까? 기온. 따뜻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따뜻해야 된단 말이에요. 먹을 것은 실은 중요해. 물이 매우 중요해. 먹을 것도 중요해. 그런데 체온 유지. 그곳에 물이 있을까요?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큰 강이 있습니다. 큰 강이. 그래서 물 문제는 해결됐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벌거벗고 있지만은 1년 내내 밤이나 낮이나 더우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어지간히 있다고 말이죠. 어디가나 먹을 것은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기에는 가장 얼마나. 근데 열대는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말이죠. 그리고 온대는 아주 여름 살기는 좋지만은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단 말이죠. 봄도 추워. 벌거벗고 사람은 좀 못 살아. 그래서 결국은 선택될 것이 여기. 이렇게 해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건조되었던 것은 어떤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하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어쩌겠나요? 다음에는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만점 맞춰주기 위한 테스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테스트 할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점수를 적게 맞았던 애기들, 그래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나도 제법이라고 하는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애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100점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점 맞았다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4대 문명 발상지의 발상지가 건조되었던 것은 어떤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를 내놓고 형성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공부했으니까 어린이 답 쓸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답 써갖고 오면 전부 어쩌고 해가지고 전부 다 만점. 아까 그런 애기들한테는 특히 짙은 빨간색으로 확 해서 100점짜리를 확 써줘버립니다. 나도 100점 맞았다고 그랬어. 근데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1시간 쌓이고 2시간, 3시간, 4시간 쌓여가면 어쩌겠습니까?
점점 자아 개념이 건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나도 제법이다.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서 비구는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회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무슨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부진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요인을 다 걷어치울 수가 있다. 시간마다 고득점을 한단 말이에요. 100점이 아니면 90점 아니면 80점. 적어도 80점 이상을 늘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이게 소위 사고력이 길러진다. 우리가 수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고력 기르는 일입니다. 원래 내가 준비한 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힘이 길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고력이라고 하는 수업의 최종 목표가 길러진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요 파상형 동시 발표.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파상형이 아니라 소신형.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전원 동시 발표란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저것은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 이것은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수업의 큰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쨌습니까? 소수의 우수한 어린이들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려 79년 동안 계속해 왔었어요. 그런데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 그것도 무슨 그냥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린이들 각자가 땀 뻘뻘 흘리면서 지적으로 고뇌하면서 탐구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이 된다 이 말이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저 두 가지 때문에 고된다. 저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애기들이 나왔다가 딱 붙이고 탕 하고 붙인다고 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탕 하고 여태까지 늘 그야말로 B군으로서 지적으로 학대받았던 애기들이 말이죠. 여기 와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탕 붙입니다. 해보십시오. 그놈들이 붙인 소리가 헐 유난히도 큽니다. 탕 하고 붙여.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그런데 저 두 가지뿐만 아닙니다.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또 쭉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러한 기술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린이들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저런 기술을 선생님들이 수업을 통해서요 아주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돼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 다음에 시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 경기도의 그 선생님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적어도 수석 선생님들은 앞으로 경기도 교육을 그야말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더 수업의 기술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공부 많이 하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생님들도 여기서 공부한 것을 그대로 알고만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선생님도 그랬으면 쓰겠어. 그래갖고 학급에다 놔둔단 말이죠. 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렇게 썼습니다. 칠팔다 그때마다 그리려고 하면 힘들지 않아. 저렇게 해서 해만 쓰겠고, 가능하다면은 무슨 칠판 같은 거 하나 저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저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으로 이 브루나의 이 말을 음미하면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대비법. 지금까지 비교 사고 한다고 그랬죠? 비교 산다고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브루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사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는 비교 대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이 사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비교 대비다, 비교 사고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사고할 기회를 잃었다. 그럼 그 책임은 교사한테 있는 것이죠. 교사가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놓고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다 어린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차 때문이다 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말이죠. 자,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입니다.